9개월이 되니까 여긴 밴쿠버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누가 밴쿠버 심심하다고 했어. 번아웃처럼 비싼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보고 싶고 좀 빨리 가고 싶다. 이 워홀의 이 인간관계라는 게 참 외롭다? 안녕하세요, 스윗입니다. 오늘은 저의 9개월 차에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구도를 조금 바꿔봤어요. 어때요? 일단은 시간이 진짜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지나가는 구스 보고 놀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이 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시기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겨울 끝자락에 여기를 와서 답을 구하고 적응을 하면서 봄을 맞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여름을 왁 하고 놀았고 일도 왁 하고 했고 제 친구들을 보내고 가을이 오면서 못 갔던 여행들을 몰아서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 여행에서 돌아오니까 9개월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9개월이 되니까 체력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단계가 찾아온 것 같아요. 저한테.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에 가고 싶다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1년 비자를 받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라는 거를 알고 왔기 때문에 그 1년을 잘 즐겨보자, 알차게 보내봐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잡고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잡고 하기 쉽지가 않네. 구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정도였지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지치는 시기가 온 이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계절적인 거. 여긴 밴쿠버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사실 저는 계절을 고민할 때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사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비도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의 길이가 확 줄어든 게 더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실 뭐 한국도 여름에 해가 길고 겨울에 해가 짧고 이거는 뭐 똑같잖아요. 이거 어디나 똑같겠지만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제 체감상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침 뭐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밤 9시, 9시 반 뭐 이 정도까지 해가 되게 밝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이 찾아오니까 이제 해가 이제 점점 빨라지더니 이제 빠르면 4시 반, 5시 이 정도면 해가 지고 아침에도 7시, 8시 이렇게 해가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활동 시간의 차이가 좀 심하게 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단 활동 시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 비가 많이 오니까 활동의 빈도수 자체도 줄어들고 우선은 제가 대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서 해를 받는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전 주로 출근을 오후에 하는데 이제 이미 출근 시간에 밖에 나가면 해가 깜깜해져 있고 해를 못 보는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가을이 오잖아요. 어느 나라나 똑같은 건가 봐요. 이제 가을이 오면은 이제 살짝 무드가 감성을 타게 되니까 이제 여러 이유로 에너지가 확 죽은 느낌, 바이브가 확 꺾인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의 9개월 차를 맞이한 게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계절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체력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밴쿠버 심심하다고 했어. 저 진짜로. 여름이 되면요. 매주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이 한정적으로 날씨가 좋다 보니까 그때 이벤트가 진짜 많아요. 주마다 한 2-3개씩 있어요. 근데 또 저는 1년만 있다 보니까 여름이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벤트가 열린다? 무조건 가야 되겠는 거죠. 이걸 안 가면 내가 못 즐긴 것 같고 괜히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뭐 축제한다? 무조건 가. 나 쉬는 날인데 애들 논다? 무조건 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름은 좋으면서도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여름에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았고 여름을 되게 여름스럽게 후회 없이 정말 열심히 놀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취해가지고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거를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여름 거의 8월달 그때는 이제 너무 체력적으로 힘이 떨어져서 목소리가 한 달 동안 좀 맛이 간 상태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놀기도 해야겠고 편집도 해야겠고 일도 해서 돈 벌어야겠고 여행도 가야겠고 이러니까 그 하나를 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식으로 체력적인 그런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좀 뭔가 번아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좀 길게 유지됐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좀 지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적으로 체력이 떨어진 부분을 떠나서도 사실 이곳이 타지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새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게 새로운 거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은 제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생활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긴장감이 있어요. 뭐 영어가 그렇게 능수능란한 그런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곳이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저 어느 정도 긴장감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에너지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장 보는 것도 정말 일이고 오늘 뭐 먹지? 이런 거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 쉐어하우스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에 있어도 뭔가 스트레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살 때만큼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모두가 새로운 사람인 그런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노력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좀 이제는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 것. 사실 렌트비가 비싸다 보니까 방 자체도 비싸고 좁고 작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 집부터 시작해서 식생활에 있어서도 커피 하나 사 먹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고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죠. 음식도 대충 만들어 먹고 뭐 이런 게 대부분이니까 그런 음식 부분에서도 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 먹자니 비싸기도 하지만 그렇게 딱히 먹고 싶은 게 막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보통 좀 메가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커피 너무 맛있고 크고 싸고 참 좋잖아요. 근데 여기선 친구 만나서 가는 카페 말고 혼자 사 먹는 그 커피가 그렇게 사치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타 먹었는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비싼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저는 편의점에 이렇게 신상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 먹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는 빵도 진짜 종류도 정말 별로 없지만 그냥 그 제 만족도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그 편의점 빵 그게 먹고 싶은 건데 그거 일단 없기도 하고 파이리빵 아세요? 파이리빵? 파이리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런 비슷한 것도 없고 일단 종류적인 것부터가 좀 적어요. 대부분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사 먹고 이런 게 약간 베이스적으로 약간 그런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제한하게 되니까 좀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소확행을 즐기던 사람인데 소확행을 잃어버린 삶의 질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에 대한 소중함 많이 느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보고 싶어. 그리고 이제 9개월 차 정도 되면은 한국에 갈 비행기표를 알아보기 시작해야 돼요. 미리 해야 싸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실감을 하면서 아 좀 빨리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 이거 해야지 이거 먹어야지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막 좀 더 빨리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제 뭔가 시기적으로 9개월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뭐 하지? 조금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
타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통틀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고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느껴보질 못했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뭔가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성향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사람의 에너지가 좀 소모되는 타입인데 새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더 힘들잖아요. 근데 모두가 새로운 사람이다? 이 부분이 되게 저는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새로운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는 시기는 새학기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새학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무서워했었는데 새학기는 한 학기라도 6개월은 그 친구들이 쭉 가잖아요. 이제부터는 2년으로 늘어나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워홀은 비자가 어느 정도 일단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하는 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도까지는 나랑 동시에 오지 않는 이상 누군가는 먼저 가게 되고 누군가는 나중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내 인생에서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만남과 가장 많은 이별을 한 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워홀의 이 인간관계라는 게 참 만남과 이별이 필수로 따라오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서 이제 가을이 오면서 이제 좀 시간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성향 자체가 좀 혼자 뭔가 사부작 혼자 뭔가를 바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혼자 오면서도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되게 나는 혼자 되게 잘 노는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근데 여기 와서도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외로움이 아니라 약간의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외로움일까요?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고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인간관계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저는 좀 좁고 깊게 친해지는 스타일이라서 두루두루 잘 지내지만 내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소수로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 와서 자꾸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에너지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주로 에너지를 저한테 써왔던 사람이라서 사실 여기 와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자체가 가야 할 시기가 있다 보니까 친해졌는데 가고 이러니까 나는 올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람한테 썼는데 남는 게 없는 그런 느낌. 뭔가 얘네가 가면 또 나는 친구가 없고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좀 느꼈던 건데 가족들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지냈던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이렇게 크게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기존의 제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되게 친구들이 참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랑도 매일 연락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도 꾸준하게 이렇게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릇이 넓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 친구들하고 되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이런 친구들을 볼 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를 못해서 나는 참 사람을 담는 그릇이 되게 좁나 보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좁고 깊은 인간관계가 맞는 스타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락이라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지는지 저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한테 연락을 꾸준히 잘 하지는 못하는 타입인 것 같은데 캐나다에 오면서 여기 적응하느라 바빠서
한국 친구들을 잘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생일도 사실 시차가 하루 느려서 되게 늦게 보내기도 하고 연락을 놓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뭔가 되게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꾸준히 안부 물어봐주고 궁금해해주고 이런 저를 좀 이해해주고 제 옆에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 외롭고 지치는 그런 시기기는 했지만 막 이렇게 우울한 시기라고만 생각이 들진 않고요. 좀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9개월 차 불안함과 공허함과 이런 지친 마음들이 찾아왔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의 9개월 차에 대한 느낀 점이었습니다.